오늘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령 임신에 관한 5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원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령 임신은 위험한가요? 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35세 이상인 임신을 고령 임신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만 35세가 되는 순간 임신이 갑자기 위험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고령 임신을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산모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춘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임신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38세 산모라도 고혈압, 당뇨, 비만, 작은 근종, 과거 임신력 등에 따라서 위험도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 반대로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 관리를 잘해온 산모라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령 임신이 위험하냐는 질문에는 몇 살에 임신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임신 전부터 건강을 얼마나 잘 준비했고 임신 중 위험 요인을 얼마나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령 임신을 하면 임신 중 합병증이 생기나요? 입니다. 고령 임신에서는 젊은 연령의 임신과 비교해 임신성 고혈압과 전자간증, 임신성 당뇨, 조산, 태아 성장 이상, 태방 관련 합병증, 제왕절개 분만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전자간증은 어떤 병인가요? 과거에는 임신 중독증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임신 중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태반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혈관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단백뇨가 생기거나 간, 신장, 폐 같은 여러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41세 고령 임산부로 30주부터 혈압이 오르고 단백뇨가 나와서 입원을 한 환자의 사례인데요. 간 수치가 증가하고 혈소판이 감소하는 헬프 신드롬으로 진단되어 응급 제왕절개술로 33주에 분만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기는 주스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을 들어갔지만 지금은 산모 및 아기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간증을 포함해 고령 임신 중 생기는 합병증들은 미리 대비하면 위험 요인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우리가 보통 임신했을 때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반 산모보다 고령 임신일 경우에 체중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몇 킬로까지 증가하는 게 정상인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임신은 2명을 위해 먹는 거지 2명의 몫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임신을 하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과도한 체중 증가는 고령 임신에서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늘면 임신성 당뇨와 임신 중독증, 거대아, 난산, 제왕절개의 위험이 증가하고 산후 체중 회복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 산모는 원래 이러한 합병증의 위험이 조금 더 높은 만큼 적절한 체중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적정한 체중 증가는 임신 전 체질량 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 체중이라면 약 11kg에서 한 16kg 정도, 저체중은 12kg에서 18kg 정도, 과체중은 7에서 11kg 정도, 비만이라면 5에서 9kg 정도를 권장합니다. 무조건 체중계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산모의 혈압과 혈당은 괜찮은지까지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모들에게 체중은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식사와 가벼운 걷기 같은 규칙적인 운동만 꾸준히 해도 건강한 임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고령 임산부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자주 하는 질문은 태아 이상이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라는 겁니다. 많은 산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정확하게는 산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운 증후군과 같은 태아 염색체 수의 이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선천성 기형이 산모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며 염색체 이상과 구조적 기형은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널리 시행되는 NIPT, 즉 모체 혈액을 이용한 비침습적 산정 검사는 다운 증후군을 포함한 일부 흔한 염색체 이상을 선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NIPT는 어디까지나 고위험, 저위험을 나타내는 선별 검사이지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확진 검사는 아닙니다. 고위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태아에게 반드시 이상이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와 같은 진단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확률적으로는 매우 떨어진다고 하지만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이라고 나왔었던 산모가 양수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던 경우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신 10일에서 14주경의 초기 정밀 초음파와 임신 20주 전후의 중기 정밀 초음파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고령 임신이면 자연분만은 어려운가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만으로 제왕절개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연분만을 하느냐, 제왕절개를 하느냐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분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산모들에게 우리의 목표는 자연분만이 아니라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한 분만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노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발달이 느리거나 약하다는데 맞나요? 입니다. 고령 산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발달이 늦거나 몸이 약해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고령 임신이 조산이나 저체중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발달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엄마의 나이만으로 성장이나 발달이 뒤처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고령 부모일수록 임신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출산 후에도 건강관리와 교육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과 발달은 엄마의 나이 하나가 아니라 임신 중의 건강관리, 출산 과정, 그리고 출생 후 양육 환경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한 출산을 좌우하는 것은 산모의 나이 하나가 아닙니다. 임신 전 건강관리, 적절한 산전 선별검사와 초음파, 혈압, 혈당 관리, 태아 성장 관찰, 그리고 필요한 경우 모체 태아의학 전문의와의 협진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고령 임신에서도 건강한 산모와 아기를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